저는 김씨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딜 가나 이 김씨 선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시아 역사는 김씨 가문을 모르면은 역사가 성립되지 않아요. 예컨대 징기스칸의 성이 뭐냐 하면은 김씨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은 황금시족이라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들의 성이 뭐냐 김씨입니다. 김씨. 이분들이 나중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성을 김씨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되었습니다. 애신강나라는 그 만주어로 쓰던 성을 김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알타이 김씨란 뜻이고, 터키에 가면은 지금도 알튼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게 김씨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 김씨, 가야 김씨. 그런데 천왕은 성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 사람도 모릅니다. 천왕은 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천왕가가 김해 김씨, 가야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씨 온통 김씨 세상입니다. 신라, 가야, 일본, 금나라, 그리고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됐습니다만 청, 그리고 징기스칸. 이렇게 해서 금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한 대평원, 거기서 말을 달리던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중국을 점령을 해 가지고 정복 왕조를 만들고, 그 한 갈래가 아마도 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한 갈래 중에 흉노 김씨라고 할까요? 흉노 김씨, 또는 여기 묻힌 이분들, 신라의 김씨들이 한국 통일의, 삼국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되는 바람에 한국은 김씨 천지가 돼가지고 지금 인구의 20% 이상이 김씨고, 또 최근에 김씨 출신 대통령도 두 사람 나오고, 북한에도 김씨가 있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전주 김씨입니다. 전주 김씨는 신라 김씨의 일파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시츠네 미네오라는 아주 세계적인 이 유리공예가가 쓴 책입니다. 한 5년 전에 나왔습니다. 책 이름이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책입니다. 로마 문화 왕국 신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그 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고분에서 나온, 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리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은 4세기, 5세기에 서로마 지역, 서로마가 통치하던 지역, 주로 시리아에서 만든 것을 신라가 수입했다. 신라 왕족들이 수입했다. 이렇게 아주 끈질긴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이 서로마에서 만든, 시리아에서 만든 유리병이 어떻게 해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경주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쭉 추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설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신라를 지배하던 이 신라 김씨는 흉노족 계통이기 때문에 이 북방 루트를 알았다는 거죠. 즉 한반도에서 쭉 북상을 하면은, 북상에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바로 거기는 광활한 스텝 루트, 지금 몽고, 중앙아시아 이런 대초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큰 산도 없고 건널 수 없는 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달리면은 쉽게 서로마 지역하고 교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마에서 만든 그 유리병을 수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신라 김씨들하고 서로마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외교 관계라든지 교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 문화가 스테이프 루트를 통해서 이 신라에 들어왔다. 그때는 신라에 중국 문명이 들어오기 전이다. 그래서 로마 문화를 받아들인 신라라는 의미에서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아주 그 재밌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신라는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서방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문명을 나중에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게 뭐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종교가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해서 백제 고구려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받아들였지만은 신라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논의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저항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국 불교가 되고 이 정신력이 결국 통일할 때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을 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당과 결전할 수 있는 정신력이 바로 그런 우리는 당신하고 다르다. 우리는 한족과 다르다. 우리는 한족보다 못한 게 없다. 문화적으로 하는 이런 자존심, 자부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저는 아주 그 요시즈네 요시미즈 스네오시의 그 이론이 아주 탁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 유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 근방에 있었던 바로 이 155호 천마총을 발굴한 1973년에 계림노에서 나온 한 40cm 정도의 보금이 있습니다. 보금. 여기에는 아주 그 보석이 박혀 있는 칼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동양의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천하의 보금입니다. 이런 보금이 발굴된 그 시대에 발굴된 건 세계에서 한 5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를 추적한 보고서가 그 로마 문화 왕국 신라에 또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이것의 원산지는 지금 불가리아가 당시에 트라키아라고 불렸어요. 트라키아, 서로마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든 보금이 어떤 사신에 의해서 신라 왕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초까지의 신라는 중국과는 독자적인 문화 영역과 활동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한반도와 북방 초원과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서로마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죠. 우선 서로마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5, 16국 시대를 마감하고 북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유목민족이 만들었지만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신라와 저 서방세계의 교통로가 중간에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라가 중국과 교섭을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문화도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불교도 법흥왕 때 들어오고 하고 하면서 그 힘으로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죠. 신라가 다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신라라는 말은 바로 그 개혁을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그 국호입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국토를 넓힌다 하는 뜻이 신라라는 말 속에 신라라는 말은 개혁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신라가 개혁을 시작한 것이 6세기 초고 통계를 한 것이 676년으로 본다면 약 176년에 걸친 신라의 발전, 그것은 중국식 모델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라의 것으로 만든 그 과정, 그 연장선상에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한민족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민족의 씨앗이 뿌려지고 바로 한반도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 터전을 만든 주인공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